안녕하세요. 생명과학 원. 오늘은 말초신경계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자, 중추신경계에는 뇌와 척수가 있고요. 말초신경계에는 뇌신경과 척수신경이라고 하는 것들이 구조적으로 위치해 있다고 했습니다. 뇌와 직접 연결되어 있어서 12쌍의 뇌신경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 척수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척수신경이라고 해서 31쌍이 있습니다. 예, 이거는 구조적인 위치가에 따라서 이렇게 뇌신경과 척수신경으로 나뉜 거고요. 말초신경은 또 다르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체성신경계와 자율신경계라는 것으로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체성신경계는 이런 거예요. 자, 감각신경세포에서 자극을 이제 뇌나 척수로 중추로 보내죠. 그리고 이 정보를 받아서 근육이 움직이도록 하는 거. 이렇게 감각신경세포, 즉 감각뉴런, 감각신경, 그리고 근육을 움직이게 하는 거. 누구의 명령을 따라서? 대뇌의 지배를 받아서 수의 운동을 한다고 하죠. 대뇌의 의지대로 운동하는 거, 수의 운동을 하는 이런 운동신경, 이것들을 합쳐서 체성신경계라고 합니다. 몸을 이루고 있는 주요 신경계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자율신경계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 내장에 있는 기관들을 이렇게 운동을 시키거나 심장에서 운동을 시키거나 하는 그런 운동들은 대뇌의 지배를 직접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독립적으로 이렇게 자기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인지를 해서 하는데요. 이것을 자율신경계라고 합니다. 사실은 대뇌의 영향을 받는 건 아니고 대뇌 말고 간뇌의 시상하부라는 곳에서 어떤 상황을 인지해서 심장을 빨리 뛰어라, 그리고 소화를 잘 시켜라, 아니면 소화를 시키지 마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데 이런 류들을 자율신경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체성신경계를 배우고, 그리고 자율신경계라고 해서 두 가지가 있어요. 무서울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교감신경이 일어나요. 그리고 너무 편안해요. 이제 무서운 게 사라졌어요. 이때 부교감신경이 작용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체성신경계와 자율신경계의 비슷한 점, 또 다른 점을 배워보겠습니다. 체성신경계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축제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친구들하고 같이 열심히 음악에 맞춰서 댄스 준비를 하죠. 댄스 즐겁게 춤추고 연습을 열심히 합니다. 자, 친구 것을 보고 감각을 신경을 따라서 대뇌에 가서, 자, 저 친구 걸 따라해서 팔을 움직여 볼까 하면서 이렇게 운동신경을 따라서 근육이 반응하게 하는 거. 근육이에요. 골격근 근육이 반응하게 하는 거. 이게 체성신경계입니다. 여기 있는 감각신경, 그리고 여기 있는 운동신경이 체성신경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누구의 지배를 받아요? 대뇌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림이 굉장히 통합이 잘 돼 있어요. 감각신경 후근으로 들어온다고 했던 거 우리 배웠죠? 그리고 대뇌를 거쳐서 정근의 운동신경으로 온 거. 그림이 되게 좋죠? 자, 이때 보면 여기 중추에서부터 여기 반응기까지 가는데 뉴런이 지금 척수를 보면 중추에서 반응기까지 뉴런이 하나죠. 한 개의 뉴런이 쭉 이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뉴런을 한번 자세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체성신경계에서 운동신경 세포인데요. 대뇌가 명령했어요. 명령하면 척수에서부터 지금 이렇게 골격근까지 여기에 하나의 뉴런이 쭉 연결된 게 보입니다. 그렇죠? 하나의 뉴런이 연결되어 있고요. 여기 하나의 뉴런의 끝에 죽삭돌기 말단에서 아세틸콜린이라는 것이 분비가 되면
골격근은 수축이 일어나요. 예. 골격근은 수축이 일어납니다. 그럼 우리 척수에서 연결돼서 우리 발가락을 움직이는 발가락의 근육을 움직일 때 한 개의 뉴런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이 열심히 연습을 하고 축제에 무대에 오르기 전입니다. 연습할 때는 재밌게 했는데 축제에서 무대에 오르려고 하니까 갑자기 가슴이 두근두근 뛰면서 막 침이 막 입이 바짝바짝 마르면서 침이 안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예, 이때는 대뇌가 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 이쯤에 있는 간내에 있는 시상하부가 어떤 지금 나의 상황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신경을 한 개 또 두 개를 이렇게 거쳐가지고 또 소장이나 심장이나 위, 네, 이런 방광 이런 곳에다가 이런 상황에 맞춰서 지금 좀 긴장되는 이런 상황에 맞춰서 이들이 어떤 행동을 하게 하거든요. 자율신경에는. 그래서 감각을 하는 신경은 없고요. 이렇게 운동을 하는 신경이 있는데 이걸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율신경계는 간내 시상하부의 지배를 받으면서 중간내 연수 척수에서 뻗어나와서 내장기관과 혈관 이런 데다가 분포를 해요. 먼저 여기 있는 대표적인 두 가지가 있는데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을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교감신경은요. 자, 여기에 만약 척수에서 연결됐다고 칩시다. 그럼 척수에서 지금 보면 하나의 신경세포가 있고 여기 시냅스가 있죠, 여러분.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심장 근육 쪽으로 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교감신경이 있으면 반대로 또 부교감신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교감신경도 한번 볼까요? 이것도 역시 어떤 척수나 어디 중간내나 연수에서 이 신경세포가 시작되었으면 시냅스가 있고 또 다른 신경세포가 있으면서 심장의 근육으로 가게 되는데 이때는 또 심장 근육의 촉진을, 즉 심장 박동을 억제시킵니다. 어떤 교감신경의 이 길은 심장 박동을 촉진시키고요. 어떤 부교감신경이라고 하는 이 길은 심장 박동을 억제시키는 거예요. 자, 이렇듯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모두 뉴런이 몇 개입니까, 여러분? 두 개죠. 예. 두 개의 뉴런이 있다 라는 거 봐주시고 이 뉴런과 뉴런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시냅스가 있죠. 예. 그런데 이렇게 시냅스들은 신경절이라고 하는 우리 몸에서 신경절이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많이 분포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교감신경을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교감신경은 신경절의 이전에 있다, 그 전에 있다고 해서 신경절 이전 뉴런이라고 이걸 얘기하고요. 신경절의 뒤에 있다라고 해서 신경절 이후 뉴런이라고 해요. 신경절 이전 뉴런에서 자, 여기에 아세틸콜린이라는 게 독보 분비가 되면 이제 신경절 이후 뉴런에서는 노르에피네프린이라고 하는, 자, 꼭 기억해 주세요. 예. 아세틸콜린이 분비되고 노르에피네프린이 분비되면 심장 박동이 촉진됩니다. 이때는 어떤 때냐면 무대 위에 올라가서 굉장히 쿵쾅쿵쾅 실수하면 안 되는데 잘할 수 있을까? 떨린다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고감신경이 작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춤을 이제 다 췄어요. 이제 모든 무대가 끝이 났습니다. 이랬을 때 간내의 시상하부에서는 이제 좀 편히 쉬어도 되겠다. 계속 긴장하고 있으면 안 좋잖아요. 그때 이 부교감신경에 지시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신경절 이전에 있는 뉴런은 아세틸콜린을 분비해요. 똑같죠? 예.
똑같네요. 둘 다 아세틸콜린을 분비하는데 신경절 이후에 있는 뉴런에서 역시 아세틸콜린이 분비됩니다. 이 아세틸콜린을 받은 심장 근육은 심장 근육 수축이 억제되면서 박동이 억제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온몸에 혈액을 조금 적게 보내도 되고 좀 아주 편안하고 쉬고 싶은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 서로 같은 기관에 대해서 다른 작용을 하죠. 다른 작용을 합니다. 자, 이것을 같은 기관에 대해서 다른 작용을 하는 것을 길항작용이라고 합니다. 길항작용. 그러면 또 하나 잘 살펴야 되는 게 있는데요. 교감신경은 여기 신경절 이전 뉴런과 뉴런이 부교감신경과 어때요? 길이가 상대적으로. 짧은 게 보이나요,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짧아요. 그리고 부교감신경은 교감신경에 비해서 신경절 이후 뉴런이 굉장히 짧은 게 보이죠. 그래서 하나만 기억합시다. 교감신경 급해요. 급하니까 얼른 보내서 그 다음부터 쫙 어떤 우리 몸을 지키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긴장된 상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교감신경에서 한다. 부교감신경은 좀 천천히 루즈하게 가도 좀 쉴 수 있겠죠. 자, 여기서 그림에서 보면 자율신경계에는 이번 신경절이 있죠. 근데 우리 아까 자율신경계 말고 체성신경계 있었잖아요. 그거는 뉴런이 몇 개였어요? 하나였죠. 그래서 체성신경계는 뉴런이 하나라서 신경절이 없어요. 자, 지금은 이제 우리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구체적인 활동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 서로 특정 기관에 대해서 반대로 기능을 합니다. 이렇게 반대로 기능을 하면 어떤 게 좋을까요? 몸의 항상성을 유지를 시켜주는 거죠. 어떤 변화를 얼른 감지하고 그것을 다시 부드럽게 이완시켜주는 거. 몸의 항상성 유지하는데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무대에서 춤추기 전에 그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감신경을 보겠습니다. 교감신경. 교감신경은 지금 다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여기 뇌신경이 있고 척수신경이 이렇게 있으면 척수에서 나오는 걸 척수신경이라고 한댔죠. 다들 척수신경에서 모두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이 모든 것이 교감신경은 척수신경에서 나오고요. 신경절 이전 뉴런이 짧고 파란 색깔. 신경절 이후 뉴런이 길죠. 길어서 어디로 갈까요? 자, 여기 보면 자, 여기 쭉쭉쭉 뭘 뿌려주나요? 처음에 아세틸콜린. 그림 잘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뭘 뿌려줄까요? 노르에피네프린 뿌려주겠죠. 가서 노르에피네프린을 받으면 여러분이 눈동자가 동공이 확대됩니다. 교감신경 때는 나가 위기를 느낀다고 생각하고 흥분했기 때문에 주변의 사물을 많이 감지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동공이 확대되고요. 그리고 침의 분비도 억제됩니다. 막 입이 바짝바짝 마르죠. 그리고 기관지가 이완이 돼요. 기관지가 이완이 된다는 말은 폐에 있는 기관지가 이렇게 확장된다는 말이고요. 기관지가 확장되면 산소가 많이 들어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산소와 많이 들어오고 그에 비해서 이산화탄소가 활발해 나갈 수 있도록 이런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교환이 활발해질 수 있도록 폐에서 기관지가 이완이 되게 돼요. 그리고 지금 얼른 심장 박동을 빨리 해서 조직에 혈액도 빨리 공급해야 되죠. 얼른 공급해서 산소를 공급해줘야 됩니다. 지금은 위기 상황이라서 뭔가 강한 어떤 육체적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소화시킬 지금 겨를이 없죠. 소화는 억제되고요.
그리고 간에서는 글리코젠이 분해가 돼요. 글리코젠이 분해가 되면 뭐가 나오죠? 뭐가 되죠? 예. 글리코젠은 포도당으로 분해되고요. 포도당이 혈액으로 신속하게 공급이 되는 거죠. 그러면 온몸에 있는 각각의 세포들한테 포도당을 분비시켜서 자, 세포 호흡, 즉 물질 대사를 촉진할 수 있도록 지금 굉장히 강한 육체적 활동을 할 수도 있으니까 자, 모두들 준비 이렇게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소화시킬 겨를이 없어요. 그리고 방광이 이완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우리가 그래서 굉장히 긴장하고 어떤 위급한 상황이 되면 소화가 잘 안 됩니다. 예, 소화가 잘 안 되고 심장이 두근두근 뛰고 호흡이 가빠지는 이유는 지금 우리 몸에서 이 위기 상황을 어떻게 준비할까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방광 이하는요. 이 그림을 보면서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머릿속에서 즉 간내 시상하부에서 위험하다라고 느끼는 거죠. 위험하다고 느끼면 자, 이 귀여운 친구가 위험하고 외치죠. 그러면 여러분 긴장하면 방광이 있고요. 예. 이 방광이 여기 있는 요도로 통해서 소변을 내게 되는데 지금 위험한 상태에서 좀 화장실을 가고 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래서 방광을 넓게 이완시켜서 방광에 있는 근육을 넓게 이완시켜서 소변을 충분히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여기에 있는 요도에 있는 근육은 수축시키겠죠. 예, 그래서 방광을 이완시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예, 구조가 이렇습니다. 아직 소변 보지 마 하잖아요. 자, 이번에는 부교감신경입니다. 모든 무대가 딱 끝났어요. 네. 아무튼 우리 다 열심히 너무 잘했어. 자, 그럼 이제 쉬어야지. 자, 이때 부교감신경들이 작용하는데요. 부교감신경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여기 뇌신경의 세 가지네요. 자, 한번 볼까요? 처음에 이쪽에 있는 눈에 영향을 주는 거는 중간내에서 그리고 침분비는 연수, 나머지는 또 연수, 또 이렇게 되는 게 보입니다. 자, 여기를 선생님이랑 정리를 하면 이제 좀 괜찮네 하면 간내시상하부에서 예, 간내시상하부 괜찮네라고 하면 이제 중간내에서 신경절 이전 뉴런이 길게 가서 아세틸콜린 뿌리고 신경절 이후 뉴런이 아세틸콜린 뿌려서 동공을 이제 원래대로 축소시킵니다. 그 다음에 연수에서 이제 지령을 받아서 연수와 연결된 신경절 이전 뉴런에서 침 분비를 촉진하죠. 침을 분비를 촉진시킨다는 건 침 안에 있는 그 아밀라제가 많아지는 거고 소화가 잘 되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연수에서 또 진짜 신경절 이전 뉴런이 연수에서 많이 영향을 주죠. 연수가 참 또 중요하네요. 기관지를 수축시킵니다. 이제는 넓게 너무 넓혀가지고 호흡을 가쁘게 안 해도 됩니다 하면서 배에 있는 기관지를 교감신경 때보다 수축시켜서 정상으로 되돌리고요. 심장 박동도 억제하고요. 소화도 이제 이번에는 촉진시킵니다. 예. 이제 좀 편하게 소화도 촉진시키고 포도당은 흡수해서 이제 글리코젠으로 합성해서 또 나중에 써야죠. 그죠? 그리고 소장 활동을 또 촉진시키죠. 소장과 여기 위에 있는 활동 다 소화를 촉진시킨다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촉수에서 또 나와서 방광을 또 수축시키네요. 자, 여러분 방광은 이제 수축은 왜 시키는지 알겠나요? 이제는 소변을 많이 내려야 되니까 방광을 조여서 방광을 조여서 이제 소변을 누를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교감신경을 보면 좀 마음이 편안해집니까, 여러분? 여기에 신경절 이전 뉴런들이 다 길다는 거 좀 잘 봐주고 교감신경에 비해서 어디서 나옵니까? 중간내, 연수,
척수 이런 데서 중추가 돼서 이런 곳이 중추가 되어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교감신경만 굉장히 활발하다고 해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죠. 근데 또 부교감신경만 활발하고 하면 또 우리가 어떤 위험에 처했을 때 대처하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대뇌가 인지하고 명령을 내리지 않더라도 간내 시상하부가 인지해서 이들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이 두 신경이 서로 길항작용을 한다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같은 기관에 다른 기능을 한다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너무 별표 너무 중요한 상황이고요. 자, 체성신경계는 어떤 겁니까? 감각해서 대뇌에서 운동신경으로 근육을 움직이든지 아니면 이렇게 반사를 하든지 아무튼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을 다 묶어서 체성신경계라고 했고요. 아니야, 소장, 위, 또 뭐 방광 이런 곳 뭔가 대뇌가 시키지 않거나 또는 뭔가 근육을 움직이지 않는 다른 근육이죠. 소장이나 위도 다른 근육이긴 해요. 근육이긴 하지만 골격근 말고 골격근 말고 뭐 안에 내장근이나 이런 근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자율적으로 이제 움직여주는 걸 자율신경계라고 했습니다. 우리 상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풀어봐요, 여러분. 아 따거 하면 손을 뗐다. 어떤 겁니까, 여러분? 길을 한번 찾아볼까요, 선생님이랑? 아 따거 감각신경 후군 들어가서 연합신경 정근 나와서 운동신경 손 탁 떼는 거. 그죠? 이거는 뭐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무의식적인 반사였죠. 무의식적인 반사.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에 두 번째, 이게 뭐지? 피하자 합니다. 이게 뭐지? 감각신경 혹은 피하자. 대뇌에서 생각해서 피하는 거. 체성신경이 들어가죠. 자, 세 번째, 너무 긴장되니까 심장이 뛰어. 이거는 대뇌가 안 시켰어요. 감각된 거 없어요. 누가? 간내 시상하부죠. 간내 시상하부에서 자, 심장을 더 뛰게 만들고 소장을 더 뛰게 만들고 이때는 신경 뉴런이 2개였습니다. 그죠? 여기에 비해서 2개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긴장 안 돼요. 인생은 즐거워. 소화도 잘 된다. 어딜까요? 이걸 통해서 또 역시 일어날 수 있겠죠. 이렇게 상황과 예들 그리고 어떤 그림의 그 과정들을 같이 연결해서 보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그림으로 같이 정리하겠습니다. 신경계는 중추신경계가 있고 신경세포들이 막 온몸에 퍼져 있는 말초신경계가 있죠. 뇌와 척수에는 온몸에 있는 이런 신경들의 그 어떤 연결자 역할을 해주고 또 판단하고 지배하는 역할을 해주는 게 뇌였습니다. 말초신경계를 보면 체성신경계라고 해서 감각을 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운동을 할 수 있게 해주죠. 누구를 운동할 수 있겠습니까? 근육이죠. 근육, 골격근이에요. 자, 뇌의 지배를 받아서 움직이는 골격근들. 아무튼 운동신경들, 골격근을 움직이는 것들은 운동신경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율신경계를 보면요. 자율신경계는 대뇌의 영향을 받지 않고 어디에 영향을 받겠어요? 간내 시상하부에서 몸의 항상성을 조절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죠. 그래서 얼른 위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육체적인 활동을 준비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때는 그 위기가 끝나면 다시 편안한 상태로 회복시켜주는 부교감신경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감각신경은 여러분 우리 중추로 어떤 자극을 전달한다고 했죠. 자,
자극을 전달해서 중추로 보내주는 신경을 구심성신경이라고도 합니다. 구심성신경. 제일 처음에 신경계 공부할 때 감각신경은 구심성신경이라고도 한다라고 배웠던 거 기억나죠? 예, 구심성신경. 심이 마음 심자 중간이라고 생각하면 중간으로 모인다. 중간으로 모이게 하는 신경이다. 감각신경은 중앙으로 모이게 하죠. 그 어떤 자극을, 정보를, 그거를 감각신경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중앙에서, 어떤 중추에서 전달을 받아서 골격근을 움직이거나 아니면 여기 있는 뭐 내장근이나 내장들, 혈관이나 또 뭐 침이나 분비하는 이런 것들한테도 움직이게 해주죠. 중앙의 정보를 이들이 움직이게 해주는 이들은 모두 원심성 신경입니다. 원은 뭘까요? 멀어진다는 거죠. 중심에서 멀어지는 아이들. 중심에 있는 정보를 멀리 퍼뜨리는 아이들은 원심성 신경입니다. 예. 선생님, 내장이나 심장이나 이런 거 또 움직이게 하잖아요. 걔들도 근육인데 걔들은 운동신경 아니에요? 자, 골격근을 움직이게 하는 거를 운동신경이라고 하고요. 골격근. 여러분, 근육을 써가지고 뭔가 운동할 수 있는 근육들 있죠? 그거 말고 우리 몸 안에 있는 그런 내장이나 심장이나 이런 것들, 그런 근육들을 움직이는 신경은 운동신경이라기보다는 이제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움직인다. 그런 것들은 이렇게 대뇌가 지배하거나 해서 감각신경의 영향을 받아서 움직이는 건 아니니까 예,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